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2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창극단 소속의 소리꾼 김준수 씨와 유태평양 씨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나요. 먼저 각자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소개요? 네. 형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판소리를 하고 있고 또 국립창극단에서 창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염둥이 막내 소리꾼. 네, 창극단에서 이제 막 막내를 벗어난 막내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막내를 벗어난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네. 그 막내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내 끝에서 한 세 번째쯤 되신다고. 그렇죠. 서열 한 4위 정도 네.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쯤 되신다고. 총 몇 분쯤 계시는데요? 지금 총 한 인원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35분? 네. 네네. 이라고 뒤에서 알려주시네요. 이거 갑작스럽게 여쭤보시니까. 죄송해요. 어디서 막내였었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들어와서 활동한 그 연수로 막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실제로 이제 들어온 기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들어온. 네, 들어온 기수로 따지면 그쵸? 제가 이제 현재 제일 막내 기수보다 한 기수 위인 거죠. 네. 그렇구나.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제 나이로 따지면 제가 한 세 번째 정도 어리죠. 네, 굉장히 어린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러세요? 이러나 저러나 세 번째. 맞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네.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 한때 엄청 유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워낙 아기 때 이제 TV에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30대가 넘었다고 하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실 때도 그 옛날에 그 꼬마 이제 그때는 그렇죠. 어리셨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국악 신동으로 그때 수군가를 가장 최연소로 최장시간 흥보가였나요? 네. 그거를 근데 수군가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기네스 뭐 기록 최연소 최장시간 하여간 그때 기록도 세우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유태평양. 기억이 날 듯. 네.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했는데 2000년에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더라고요. 2000년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 창극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랬던.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기사를 쓰고서 우리 국악계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기사를 썼었어요. 기사를 그렇게 썼었어요. 드디어 또 여기에 또 모시기를. 근데 한동안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다가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한동안 좀 소식이 없었는데 중간에 유학을 다녀오셨다 이런.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러니까요. 4년 정도 있다가. 뭐 궁금한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빨리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그거는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공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작품이 뭐죠? 리어. 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그걸 또 우리식으로. 그렇죠. 판소리로. 네, 우리 고유의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소리로 표현하는 건데 새롭게 배삼식 작가님께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각색해서 집필하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대본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글들도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글들이 정말 있고 거기다가 소리도 너무나 이 사설의 이면에 맞게 잘 짜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리어가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맡으신 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리어에서 리어 역을 맡은. 네. 저는 이번에 글로스터 역할을 맡았고 어떻게 보면 좀 리어와
좀 다른 면모로 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네, 좀 이게 좀 눈이 멀게 되는 최후의 네, 눈이 멀게 되는 좀 아픔을 겪는 그런 아버지죠. 네. 제가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리어 왕하고 글로스터 백작하고 다 지금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이렇게 되게 연장자이잖아요. 네. 원래 인물로서는. 근데 지금 막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 두 번째 막내예요. 네. 그렇게 맡으셔서 좀 왜 그렇게 캐스팅을 했을까도 좀 궁금했고 또 그렇게 맡으셨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지금 연습 중이지만 아마 저희가 이제 캐스팅하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뭐 리딩도 하고 이랬었지만 모두가 내가 리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근데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누구나 또 리얼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꿈꿀 수 있는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또 창극 배우로서 또 경험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얼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선이라든지 정말 연륜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저도 이제 창극단에 입단한 지 횟수로 거의 이제 10년이 돼갔는데 저는 최대 2일 정도로 이 역할이 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배우로서 도전해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 연습에 임하고 있어요. 네. 글로스터도 사실 굉장히 그 아들,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약간 판단 미스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글로스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한국의 글로스터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신봉사의 캐릭터가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 자기가 공양미 300석을 그냥 선뜻 바치겠다라는 판단 미스로 인해서 딸을 어떻게 보면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도 못 뜨게 되고 뭔가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뭔가 물론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신봉사가 느꼈던 어떤 그런 그 고통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글로스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자. 왜냐하면 또 자식한테 배신도 당하고 자식의 그 잘못된 연기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엔 자신의 눈까지 멀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의 어떤 글로스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또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글로스터가 제가 처음에 대본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리어 왕의 어떤 복선, 리어 왕의 어떤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리어 왕으로 이렇게 봤다면 점점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글로스터만이 갖고 있는 또 그 세계관이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매일매일 좀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은 얼마 전에 왜 이순재 씨가 출연하는 연극도 굉장히 화제 속에 공연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봤더니 대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들은 정말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봤었는데 이거를 또 창극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판소리로 하는 그 리듬 어떤 그런 호흡은 이 연극 셰익스피어 연극이 평소 하던 거랑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달라졌을까 좀 궁금해요. 이제 우선 작가님께서 물이라는 그 어떤 사상, 그 노자의 사상을 같이 함께 이 대본에 녹였다고 하셨거든요. 그 물이라는 게 이제 물이 이제 무대 위로 같이 한 20톤 이상이 같이 무대에 같이 흐르면서 처음부터 물이 있어요? 찾다가 이 수면의 높낮이를 통해서 캐릭터들의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물을 어떤 들여다보면서의 어떤 뭐 요동치는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로 같이 함께 표현하면서 아마 그 전과 표현됐을 때의 리어의 작품과는 정말 또 차별된 작품 중에 키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의 감정선을 이 안에다가 이 캐릭터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리로서의 조금 더 감정 표현이 조금 더 오히려 연기적인 것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꾼들이 같이 함께 한 15명, 16명 정도 되는 소리꾼이 같이 함께 코러스도 같이 하고 합창도 하면서 또 개개인의 어떤 분노와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감정들을 소리로서 풀어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그런 감정 전달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거든요. 물이 그럼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아직 그 물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맞아요. 거죠? 이게 물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같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도 무대가 정말 많이 기대가 돼요. 이 무대에서 어떻게 물로 같이 함께 채워질지가 저희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또 예상하는 말은 물에서 미끄러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도 이게 뭐 발을 한번 옮길 때도 이게 물을 튀기면서 발을 움직일 것인지 또는 물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발을 옮길 것인지에 대한 연기적인 디테일도 연출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게 뭐 준수 씨 말대로 미끄러지는 것도 당연히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역동적인 동작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또 굉장히 과감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시각적으로 주는 그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물이 팍팍 튀기고 하는 거기서 주는 또 희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리어가 정말 고통에 몸부림칠 때 뭔가 물에서 막 첨벙첨벙 되면서 물이 막 사방으로 튀기는 그런 어떤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객석에서 봤을 땐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물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항상 흐르는데 뭔가 이 글로스터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글로스터와 리어 왕은 어떻게 보면 좀 고여 있는 물이지 않나. 흐르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이 고여 있는 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소용돌이 뭐 그다음에 정말 물 속에 이끼가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뭐 힘든 재앙들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그 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들이 너무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몰랐네요. 항상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발목 정도 높이 차 있다가 또 다시 없어졌다가 이게 물이 막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는 그 배수로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저희도 사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걸 통해서 물은 사실 정말 잔잔할 때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님의 의도가 이 물이라는 어떤 철학을 담으신 이유가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기도 하고 또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욕심과 과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작가님의 의도가 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작품 안에 정말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리어는 그냥 보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만 봐도 되게 궁금해지는 아직 뭐 연습 중이지만 굉장히 궁금한 게 연출 말씀하셨지만 정영두 씨는 원래 무용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극 작업을 많이 같이 해오셨고 정영두 씨가 한 다른 작품들도 이제 많이 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영두 씨 때문에 그분이 창극을 연출해? 하고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배삼식 작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정말 뭐 그 전에 국립창극단하고도 같이 작업을 이미 하신 적이 있죠. 트로이의 여인들. 근데 이제 연극 쓰신 거 대본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3월의 눈이나 뭐 전에 국립극단에서 했던 화천가 이런 게 다 너무 저는 재밌게 봐서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분을 믿고 보는 작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팬이시네 팬. 맞아요. 배삼식 작가님이 했다 그러면 그냥 그럼 그냥 일단 믿고 가서 볼 수 있겠다. 근데 또 다른 분들도 그 이태섭 씨가 지금 이태섭 감독님, 무대 감독.
그분이 예전에도 국립극단에서 리어왕을 한 적이 맞아요. 있죠. 근데 그때는 근데 내내 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도 그 왜 폭풍우 치는 네. 광야 장면에서 엄청난 그런 느낌으로 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거랑은 다른 물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또 너무 궁금하고 거기다 음악을 맡은 사람들도 네. 한승석 씨 작창하고 맞아요. 음악 감독 네. 그리고 정재일 씨. 네. 네, 아, 뭐 오징어 요즘 게임. 유명한 그 기생충 영화 네. 기생충하고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오징어 게임, 게임. 네, 음악 감독. 아. 네. 그러니까 뭐 오히려 드림팀이죠. 작품보다 그 작품을 만드는 정말, 네, 완전 정말 대단한 드림팀이에요. 스태프진들이 네, 제작진분들이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네. 가져주시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까 상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 제작진 저희 국립극장 제작진 팀들에게 그 섭외 아, 일상 네. 이상을 꼭 수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부장님께서 네네. 그러네. 제가 저희 연말에 받은 네, 저희 연말에 저희끼리 이렇게 상을 주고받고 했는데 섭외가 제가, 일상을 받으셨죠. 섭외가 일상을 일상을 받았어요.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병희 아나운서는 진행 실력이 환상. 그러니까 우리 국립극장도 네. 섭외가 일상. 네.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또 출연진도 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다 셰익스피어 작품이고.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사실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특히나 이런 리어 같은 대작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뭔가 연륜적으로나 조금 저희들이 우리 나이 때 채울 수 없는 분명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극으로서 이런 작품을 또 했었을 때의 어떤 또 우리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관객들에게 정말 보여드리고 싶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창극에 대한 매력을 함께 네. 같이 느끼시면서 공감을 좀 많이 끌어내고 싶어요. 네. 노래를 들을까요? 지금쯤. 네. 그 지금 하고 계신 작품은 이제 연습 중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다시 듣고 싶은 곡 중에서 좀 골라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네. 드렸잖아요. 첫 번째 곡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유태풍이 씨 할까요? 첫 번째 곡이 귀토. 귀토의 귀토에서 나오는 범피 중류 네. 였는데 네. 귀토라는 작품 국립창단에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이제 작품인데요. 귀토라는 작품에서 별주부 자라 역할을 맡은 유태평양 씨가 우리수궁 별천지라는 네. 그 노래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토끼한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네. 우리 수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수궁이라는 땅이 너무 좋은 곳이고 당신도 나를 따라서 그 수궁으로 들어가면 아주 엄청난 벼슬에다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하니까 나랑 같이 수궁으로 가자라고 이제 꼬드기는 네.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에 이제 결국엔 이제 토끼가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리어에서도 이 사람의 그 말로 맞아요. 꼬드김을 당하고 결국엔 리어 왕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 하나만 그냥 듣고 그 말에 속아서 딸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무게라는 것이 참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그렇고 수군가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의 그 리어 왕 작품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의 무게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곡을 또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네. 연결을 또 기가 막히게. 네, 또 제가 또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수궁 별천지라. 네.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즉 프로의 만남 우리 수궁 별천지라 가히 없는 바다 속에 저녁한 집을 짓고 유리기둥 오박주초 주란 화각이 솟았구나 우리 용왕 측이여사 만조정이 구조거고 백성이 한락이라 맹목
조금 짠 전의를 주어 불로 촛불 싸약을 싫도록 막은 우와 풍악으로 연해 홀후 하 좋다 노새 노새 막 노르새 긁어지면 막 못 노나니 부지불식 해는 참기고 타지둥실 뜨는구나 물이 산을 탐지 할수 산 끝까지 깨어지 물을 나부리요 뽑아주신 이제 귀토 중에서 우리 수국 별천지라 네. 그거 영상까지 같이 보니까 네. 재밌는데요. 저기 진짜 토끼처럼 그냥 팔짝팔짝 이렇게 손 모양도 이렇게 해가지고 폴짝폴짝 뛰어다니시고. 저게 되게 봤을 때는 엄청 이제 뭔가 쉬워 보이고 한데 네. 정말 대극장에서 저 무대를 이제 왔다 갔다 뛰어가면서 네, 네.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이런 게 엄청나게 에너지적으로도 소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노래까지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작품은 너무나 저희들이 재밌게 준비했고 또 작품 자체도 너무 해학적이기도 하고 네. 재밌게 고선영 선생님께서 또 연출도 해주셔가지고 네. 작품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되게 네. 보면서 생생해한데 또 한편으로는 했던 사람으로서 저때 진짜 숨차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동시에 했어요. 한 살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저게 그 극장에서 개봉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보셨대요. 그러니까 네, 영화로는 네. 저도 개봉했다는 말만 듣고 못 네. 봤는데 네. 네, 아쉽습니다. 아주 앵글이 다양하고 지금 굉장히 보면서 저런 화면도 그러게요. 있냐고 막 놀라시는. 네. 아니 네. 또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제 모습을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뭔가 민망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귀토가 원래 이제 수군가를 바탕으로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새롭게 그렇죠. 해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끼 여자친구도 나오고. 방금 같이 그렇죠. 예.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 그 수군가 알려진 그 줄거리 그대로는 아닌 건데 아니고 다음에 혹시나 또 뭐 영상을 또 다시 상영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며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월 17일부터요. 27일까지 국립극장 다루릉극장에서 평일에 7시 반 주말에 3시에 하는 걸로 이제 맞죠? 시간 맞죠? 네. 3시. 네. 지금 얘기한 건 리어입니다. 리어. 네네네, 리어. 착각하실까? 네. 리어입니다. 리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네. 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그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았네요. 네. 갑자기 20일밖에 안 남았네요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이제 연습을 하루 쉬는 날이라고 네, 해서 맞아요. 그래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사실 바빠서 그렇죠. 연습 네. 끝나고 오시려면 힘든데. 네. 이번 이 작품 속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두 분 각자? 우선 이제 리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또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거기서부터 조금 뭔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연습할 때도 등이 굽은 노인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제 나이에 맞게 조금 더 등을 활짝 펴고 하는 어떤 연습의 디테일 과정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이막에 가서는 리어가 정말 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에 이제 거의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이제 정신이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기적인 부분들이 가장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 있어요. 아마 공연할 때까지 그리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잘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걱정도 있지만 또 보시는 관객분들에게 어떤 리어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누구든 봤을 때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어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어로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창극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어떻게 멋있게 또 그 역할에 맞춰서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마음가짐 어떤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이 작품에서 유난히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의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사가 더 많은 편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별로 많이 안 되는 그 노래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많이 표현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많으면 오히려 더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쉬운 것 같고 그런데 이 노래의 수도 조금 적고 리어에 비해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비중이 적냐 그건 또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짧은 노래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표출해서 판소리적인 어법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준수 씨도 얘기했지만 그 글로스터 하면 딱 떠오르는 또는 리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를 조금 탈피하는 작업을 되게 연출님께서 많이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 그냥 표면적으로만 정말 쟤네가 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가장 편안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찾아보자. 네, 그런 작업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제로 첫 한 달 이상을 그런 작업을 하는 데만 시간을 썼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준수 씨도 그랬지만 제가 창극단 들어온 이후로 아마 가장 어려운 작품 탑3 안에 이 작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연습하면서 열정을 많이 쏟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갑자기 탑3라고 하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건 궁금하죠? 뭘까요? 그거는 이제 네. 다음번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 그때 알려드리는 걸로. 네. 예약하셨어. 네. 네. 근데 그러면 움직임도 그러면 왜 정영두 씨가 원래 무용을 하셨으니까 더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디렉팅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했고 네. 이번 작품 정말 움직임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수들은 그 최대한 뺀다. 네, 근데 오히려 이번 작품에서 움직임에 대한 뭔가 이 연출님께서 저희한테 막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연출님께서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네. 움직임을 막 연출님께서 이렇게 해라, 여기서 저렇게 움직여라, 여기서 뭐 왼발로 움직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정말 한 2달 동안 대본 리딩하고 대본 들고 막 일어서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보세요. 마음대로 춤춰보세요. 마음대로 멋지게 해보세요. 막 이런 것만 요구하라 하시고 최근 한 일주일, 2주 전까지 정말 그러니까 공연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움직임에 대한 어떤 큰 디렉션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배우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들고 그냥 자기의 움직임대로 완벽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출님께서 약간 이렇게 조미료처럼 네. 이렇게 조금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번 작품이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보통 어떤 연출님들마다 색깔이 다 다르시지만 어떤 연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자 왼발부터 뛰세요. 네. 자 무대 처음 나올 때 오른발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연출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정현도 연출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배우들의 100% 자유에 처음에는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놀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래요? 네. 실제로요? 워크샵으로. 어떤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각형 안에 뭐 배우들 그냥 한두 명씩 딱 서서 일정한 똑같은 동작을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자, 이 동작에 어울리는 어떤 무대 위에서 어울릴 것 같은 다른 동작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새를 흉내내고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뭐 그런 놀이도 했었고 워크샵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우들 간의 이런 호흡 같은 것도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잘 이끌어내 주셨고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또 흥미롭고 또 재밌는 또 시간이지 않았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부터 딱 짜놓은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해석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네.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큰 이제 뭐 합창 부분이나 정말 안무가 필요한 네. 부분들은 당연히 연출님께서 네. 이제 다 디렉션을 주시고 하지만 어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매번 매일매일 달랐어요. 움직이는 동선, 그다음에 네. 상대 배우와 네. 호흡 같은 것도 한 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 연출님이 자 다르게도 한번 해봅시다 네. 해서 또 다른 동선을 막 쓰고 그리고 무대에 출입하는 네. 그 위치도 매일매일 다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립을 찾아가는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고 네. 그런 점이 조금 독특하면서 또 새로운 재밌는 네. 경험이지 않았나. 네. 근데 노자의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대사에 보니까. 네. 처음에 노자. 네. 처음에 리어가 딱 나왔을 때 상선은 약수일련이 이러면서 네. 노자가 했었던 말들 중에서 이렇게 곡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님께서의 어떤 노자의 사상, 이 물의 철학을 이 작품 안에 녹여서 네. 물이라는 거를 같이 함께 리어 작품에 녹였기 네.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 배삼식 작가님의 대본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의 그 원작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그렇죠. 네. 많고 대사 자체도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좀 그리고 배삼식 작가님의 대본은 한 3-4번을 생각해야 그 의미가 약간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툭 던져주는 대사들인 것처럼 보이다가 그걸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하면 이게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 이 대본을 읽었을 때와 2주일 동안 이 대본을 읽었을 때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대본을 읽었을 때는 그 대사를 던지는 그 마음가짐이나 그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바뀌는 저의 모습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글로스터 역도 그런 지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대본을 보고 읽었을 때의 그 첫 느낌과 네. 지금 현재 제가 대사를 하는 글로스터의 모습은 굉장히 좀 다르다고 제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되게 그 보시는 관객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면서 그 대사를 딱 들었을 때 느끼는 어떤 다양한 감정선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르시지 네.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님이 누구보다 연습실 때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시죠. 원래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좀 만들어졌을 때 같이 함께 이게 런을 보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작품에서 한 며칠을 이제 오셔서 같이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 과정에서 이런 낱말을 썼는데 실제로 노래에 붙여보니까 뭐 바뀌고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이미 나와 있는 대본이지만? 딱히 저희가 손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와서 본다고 하시니까. 네, 작가님께서 보시면서 네. 여기는 조금 이제 덜어내고 여기는 뭐 그런 경우는 좀 몇 군데 그래요? 있었는데 네. 네, 뭐 딱히 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뭐 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부분은 각자 있으세요? 좋아하는 부분이요? 네. 저는 이제 그 딸들에게 두 딸에게 분노하면서 마지막 1막을 장식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천지신명이시여 뭐 저를 보소서. 나도 거기였는데. 아, 그래요? 이 불쌍한 늙은이를 굽어보소서. 거기 어떤 너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감정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노와 어떤 회한
진짜 원망하면서 자신의 또 자책하는 감정, 여러 가지의 감정선들이 이 노래 안에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는데 그러면서의 그 리어가 느꼈을 분노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만큼이었을까에 대한 그런 그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항상 거의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뭔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끝나고 나는 울지 않겠다. 난 미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또 자기가 마무리를 하면서 나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리어의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담겨 있는 노래라서 감정적으로도 사실 힘들고 네. 무대에서 내가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의 어떤 격한까지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또 리어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또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인 것 같아요. 유태평양 씨는 저도 사실 이 노래 이 부분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네. 물론 제가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서 준수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저도 모르게 그때만큼은 이게 김준수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워낙 또 친하고 서로 그래서 서로 뭐 이런 연기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논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도 옆에서 보면서 참 저 형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도 너무 좋고 이렇게 멋지고 좋은 장면을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네. 네, 그런 행운을 누리는 남자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네. 뭐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무대에 정말 아무것도 장치가 없어도 그 노래와 음악으로만으로도 아마 그 무대를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목소리와 또 판소리적인 어떤 기술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음악 자체도 워낙 너무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신 또 작창 선생님과 또 정재일 감독님도 계시고 또 그 장면의 연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아마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왜 꼭 공연 끝나고 나면 한 장면씩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맞아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꼭 이 장면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스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른 장면은 꼭 제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장면을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을 장면마다 할 때마다 정말 에너지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무대에서 진짜 관객들 앞에 두고 이걸 에너지적으로 내가 뿜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걱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장면은 다른 배우들하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와 준수 씨는 돈 내고 공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기도 저는 하지만 본인은 당연히 힘들겠죠. 네. 정말 그냥 막 쥐어짜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연기를 하는데 네 아마 이러다 형 그 장면 하면서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공연할 때 사람들하고 엄청 기대를 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멋있습니다. 네. 본인 거 중에서는요? 저는 아직 좀 미천해서 부족하고 네 저는 좀 부족해서 제 장면은 사실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눈이 뽑히는 장면에서 하는 절규 그리고 어둡구나 어두워 온 세상이 암흑이로다 하면서 결국엔 그 글로스터가 이제 그 첫째 아들이 결국엔 내 정말 진짜 나를 생각하는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아리아처럼 이제 부르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목이 좀 그 대사가 이제 가사가 불쌍한 내 아들 에드거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그 절규하는 대목인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저 스스로도 노래 부르면서 좀 이렇게 울컥하는 참 그러면서도
정말 너 못났다. 글로스터야.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네. 재밌습니다. 네. 설명만 들어도 엄청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네. 그러면 또 이 대목에서 네. 잠시 쉬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노래로는 범피 종류라고 네. 하셨나요? 네. 네, 귀토에 이제 저희가 또 작년에 했었던 귀토, 아까 방금 전에 들으셨던 우리 주국 별천지라 네. 대목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네. 그 뒤 대목이긴 한데요. 이제 토끼를 구슬려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용궁 수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 펼쳐지는 그 여러 가지의 수궁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같이 함께 들어가는 이 노래가 이제 범피 중류. 범피 종류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범피 중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망망에 흐르는 우리 물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말 그 바다 가운데서 떠다니는 어떤 네네. 물결의 그 말을 표현한 건데 네네. 이제 들어가서의 여러 가지 수궁의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토끼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네. 이 수궁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래서 아마 영상에서도 되게 엄청 신나고 네. 되게 엄청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수궁에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보면 또 사건이 시작되는 네. 그 전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매우 우리 판소리 전통 판소리에서는 범피 중류가 아주 진한 우조의 느낌으로 진양주로 짜여져 있어요. 느린 장단으로. 하지만 네. 이번에 작품 기토에서는 빠른 빠른 템포의 중중놀이죠. 뭐 자진몰이. 자진몰이. 네. 자진몰이 빠른 템포로 이렇게 네. 너무 신나게 또 작창생님께서 새롭게 작창을 하신 곡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 곡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기토의 범피 중류 들어보시죠. 강한 물결이라 백갈매기째를 지어 단풍 언덕을 날고 해기러기 짝을 지어 저 멀리 다 나간다. 범피 중류 저 물 가운데 떠서 덩실 떠나간다. 그 물 건넌 어부가 불던 나나가 비소리 인적은 자취 없고 산봉우리 짓고 푸르러 멀어진다. 거울 가운데 떠서 두덩실 떠나간다. 낑낑낑고질하는 소리 만고의 근심인가 그 소리에 달에 바라 물안개가 피어다니 그리운 말 아까 불타한다. 저 물 가운데 떠서 덩실 떠나간다. 오하늘 담도하니 삼산은 구름에 가려 하늘밖에 언덕에서 살았고 구줄기 강물은 이태백이 돌던 백로들을 끼고 흘러간다. 점령수궁에 들어간 제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천부상위에 일용이 어디였고 바다가 뒤끓으며 용이 싸움을 한듯 물이 물어 둘러있고 서쪽을 바라보니 서천서요 연하세계를 펼쳤구나.
뜬다 토끼가 휘둥그레 두 눈을 지켜뜬다 가만히 보자 저것이 무슨 자냐 대고 벽판의 황금 대자 땅에 숨은 수령궁이라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왔어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왔어 수국의 영국의 귀토 중에서 범피 중류 네.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리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귀토 노래 귀토고요. 들었다가 리어 얘기했다가 귀토도 그러니까 아직 확정 뭐 발표는 안 됐지만 재공연이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와. 네, 네. 너무 재밌는 작품이에요. 영상만 봐도 네. 지금 되게 보시면서 재밌어 그 영상 촬영할 때 되게 힘드셨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영상을 또 같이 함께 보니까 저 때의 기억이 더 새록새록한데 음. 오랜만에 또 대극장에 우리가 개관작으로 섰던 무대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 대극장이 컸다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직접 이제 토끼처럼 뛰고 이 여러 가지 쓰는 동선들이 여러모로 이제 에너지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네. 그러면서 또 그만큼 에너지를 또 관객들에게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영상 촬영할 때는 이 촬영 카메라가 많이 들어오니까 관객들을 평소보다 조금만 받아서 그래서 관객이 주는 에너지를 좀 덜 받고 그때 그렇죠. 공연을 네, 하셨던 확실히 진짜 관객석에 관객이 없다라면은 네. 정말 공연자들도 없다라고 생각이 느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날 전날이 네. 집중도 확실히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느낌이 그 관객이 주는 에너지가 확실히 큰데 네. 근데 그 카메라가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쳤을 때 네. 그 관객들은 분명히 이 말로는 대답을 안 하고 호응은 안 하지만 이 그쵸, 사람이 그게 이렇게 있죠. 시선이거나 네, 기가 이렇게 주는 있죠. 기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없으니까 그게 카메라로 또 대체가 되니까 아. 저희는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게. 네. 네. 그리고 워낙 또 노래들이 다 이제 그 고음역대였고 네, 네. 관객들이 어떤 추임새나 이게 없으면 또 맞아요. 막 정말 신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관객이 주는 힘이 이만큼 컸구나라는 것들을 또 영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기억을 막 떠오르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저 촬영하는 거를 어디 그 NT 내셔널 시어터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는 관객들이 있을 때 관객 없이 촬영하는 거는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꼭 관객이 다 들어와 있을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촬영도. 예. 그게 아마 또 네. 보시는 그 NT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 때 관객이 아주 없었던 거는 아니고 네. 예, 있는데 불구하고 네, 왜냐면요 예. 그 전 그러니까 이게 영상 촬영하기 전에는 사실 관객들이 꽉 차 있는 꽉 찼는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 예. 뭔가 훤하게 보이는 이 무대에서 네. 그 느낌이 평소보다 적으니까. 네, 그게 또 있더라고요 영향이. 뭐 리허설하는 것 같고 느낌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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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희한해요.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보이진 않지만 그 기운이 이렇게 네. 극장 안에 이렇게 그런 돌아다니고 것 같아요. 있는. 예, 맞아요, 진짜. 그래도 리어는 이제 관객들 꽉 차서 지금 아까 표가 없다고 조금 소량 남아 있는데 그 소량에 꽉 찬 데서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도 나가고 나면 아마 다 네. 차지 않을까. 네, 3월 17일부터 다로른 극장에서 네. 리얼을 합니다. 네. 그럼 또 두 분 얘기를 그럼 좀 해볼까요? 그러게요. 네. 뭐 그 경력을 보니까 아주 뭐 대단하신데 네. 읊어드릴까요 한번? 아, 그럼 그쵸 수상경력. 수상경. 읊어주세요. 네. 김준수 소리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회 4호 수군가 이수자, 그리고 2013년에 동아국악 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금상을 받으셨고, 또 국립국악원 온나라 전국 국악 경연대회 일반부 금상을 받으셨고, 또 그전에는 국립창극단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이 되시고, 와 무형문화재 이수자 그러니까 뭐
수군가. 네. 네. 그리고 또 소리꾼 유태평양 씨는 또 2016년도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으시고 12년도에 동아국악 콩쿠르 일반부 금상을 받으시고 또 전 10년도에는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장원을 또 같은 해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상은 뭐 많이 타셨어요. 그냥 네, 집에 이렇게 막 벽에 막 트로피 가득 있고 막 그런. 그 중에 몇 개만 주요 네, 몇 개만. 맞아요. 이게 다도 아닙니다. 네. 근데 그동안 하셨던 역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창극 중에?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좋았던 역할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꼭 다시 해보고 싶다. 뭐. 저는 신봉사. 신봉사. 저는 기억에 남는 네. 뭐 이제 우희란 역할도 있었고 우희. 그다음에 네. 헬레네 같은 역할. 네. 왜냐면은 내가 창극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네. 저한테는 너무나 반전적인 캐릭터였고 네. 그런 캐릭터를 창극단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내가 우위했었어도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엄청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뻔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다라는 걸 뻔하다고 생각. 아니 너무 예쁜 우위니까. 그쵸. 약간 창극단에서 누군가 우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해야 된다라고 항상 그러면 뭐 준수 씨가 워낙 딱 그런 상이니까. 근데 전혀 그와는 반대되는 제가 우위를 했다면 네,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태왕별이가 궁금해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어쩌면은 정말 우리가 리얼을 정말 어떻게 또 이제 뭐 아직도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지만 정말 또 지나고 보면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또 일반 분들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걸로 또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이제 다 끝났지만 왜 풍류대장 오디션 프로 나오시고 조선 팝스타에 나오시고 중간에 격리돼가지고 중간에 못 나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진짜 준결승에 못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못 나오셨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또 딱 그 코로나가 격리 대상자에 제가 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걸리진 않았는데 네. 격리 대상자가 되면서 출연을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준결승까지 올라가셨는데 출연을 못한. 네. 너무 안타깝다. 네, 그 또한 또 물이 흘러가듯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또 뜻대로 되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 전에 사실 뭐 이거는 저는 두 분이 다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가서 심사를 해야 된다. 아니 무슨 그러니까 약간 오디션은 뭔가 신인을 발굴. 그렇죠. 신인을 발굴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이미 많이 활동하시고 이미 이제 국악계에서는 막 스타이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왜 저렇게 나가실까라고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또 덕분에 많은 분들이 그 경연하는 그 수상 이게 이제 그런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한 라운드마다 정말 다양한 무대를 보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국악이 저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나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사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서도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저희 둘도 사실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었고 또 워낙 또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뭐 정말 말 그대로 신인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워낙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히려 저희보다 선배님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신인을 뭐 발굴하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었으니까 일단 거기서 저희가 그럼 이건 정말 도전해볼 만하겠다. 각자 또 다른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또 각자의 취지가 또 달랐고 두 프로그램의 취지가 달랐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거의 한 2달 진짜 넘게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그래 도전을 한번 해보자. 네. 왜냐하면 네. 또 국악이라는 장르가 아직까지는 저희끼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장르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장르이기도 네. 하고 네. 하니까 이 장르를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컸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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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욕심에 이제 네. 참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야 하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고, 네. 예. 근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또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창극단까지 네. 그 여파가 또 미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정말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네. 한편으론 또 잘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실제로 댓글에 정말 그 댓글이 많아서 창극단은 도대체 어떤 공연을 할까 너무 궁금하다. 그쵸. 이런 댓글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국악에 잘 모르시던 분들이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접하시고 나서 이 국악 장르 쪽으로 유입이 되시는 팬분들이 많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한편으로는 또 뿌듯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김준수 씨는 그래서 준우승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준우승? 준수. 이름 따라갔나요? 이름이 우승이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우승이었어야 되는데. 중차하게 묻혀가지고. 김우승이었어야 되는데. 아니 팬클럽 이름도 준수한 맞아요. 뭐던데? 네. 준수한 소리였나요? 네, 맞아요. 네, 팬클럽 이름이 그렇대요. 네. 아니 근데 그 각 라운드마다 너무 재밌는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 우승, 무대를 준우승을 떠나서 정말 네, 그 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막 계속 내가 이거를 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창극단에서 작품을 하면서 네. 또 그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쪼개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오디션이 주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죠. 그쵸. 그리고 네. 그렇지만 그 국악의 오디션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저는 그러게요. 제가 국악을 하면서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국악을 접하면서 우리 국악이 옛 것이 아니라 지금 음악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음악과도 계속 같이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그 무대 라운드를 통해서 뭔가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제가 했었던 라운드에서는 판소리 5바탕을 네. 한번 다 네. 같이 함께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전 사실 그 라운드를 어쨌든 계속 올라가면서 제 목표는 이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라운드에 수군가도 했었고 네. 또 그 전 라운드에서는 적벽가를 한 대목을 했었고 그리고 뭐 심청가 뭐 여러 가지 흥부가 뭐 네. 이런 대목들을 같이 함께 곁들이면서 사람들이 우리 국악에 대한 매력, 우리 판소리에 대한 매력들을 조금 더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행히도 그 무대들을 보고 우리 창극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소리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내가 도전하고 네. 이런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잘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죠. 많이. 아니 춤도 엄청 막 격렬하게 추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내가 국악을 하면서 네.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그 무대에서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네. 과감히 네. 뭐 의상부터 해서 네. 뭐 어떤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히 국악 안에서 이 국악계 안에서 해볼 수 없는 것들을 네. 그 네. 무대에서는 마음껏 그냥 편하게 한번 도전해봤는데 오히려 하니까 저는 오히려 또 지나고 나서 돌아서 보니 그때는 너무 힘든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었지만 내가 어디서 이런 걸 해보겠어라는 마음으로 네. 과감히 도전했었던 내 자신한테도 네. 조금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국악이 이거의 연장선이 돼서 계속 네. 흐름이 끊기지 않고 뭔가 많은 국악인들에게도 많은 기회들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힘드셨다는 게 뭐 체력적으로 힘드셨다는 네, 왜냐면은 건가요? 또 그 녹화를 거의 새벽 6시까지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창극 흥부전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6시에 녹화가 끝나고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네. 씻고 바로 흥부전 연습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잠을 자야 되는데 특히 또 네. 노래하는 직업이니까. 네.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사실 하루를 막 더 이틀 동안 보는 적도 있었고.
근데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시간이 여러 참가자들이 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만큼 대기 시간도 되게 길고 또 짧은 시간 한 2주라는 시간 안에 라운드를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준비를 했죠. 그렇구나. 그래도 뭐 그런 보람이 있어서 진짜 덕분에 우리 국립창극단 공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제일 반가웠던 것 같아요. 뿌듯했고. 제가 주변에 계속 창극단 정말 재밌다고 막 얘기해도 사실 한번 이걸 겪어서 그게 재밌다는 걸 자기가 직접 느끼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선뜻 표를 사서 보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 보이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표를 좀 살 만한 엄두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왜 아는 수많은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음악이기도 해서 너무 무시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댓글에 의해서 뭔가 마음에서의 어떤 국뽕이 차오른다. 국뽕이 약간 그 정도로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심마저 정말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우리의 국악 자체가 주는 음악의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뭔가 이게 우리 국악이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양한 참가자들 통해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디션이었지만 서로 경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국악이라는 여러 가지 매력들을 알릴 수 있는 또 기회였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이전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뭐 부르의 명곡에 많이 나오셨고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아이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기억하세요? 아니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저 그게 너무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니에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정말 재밌어요. SBS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좀 제가 뭐 대놓고 이걸 찾아보세요. 그런데 찾으면 그냥 다 나와요. 뭔가 그 곡을 선택했을 당시에는 정말 저희들끼리 우리 소리꾼, 우리 국악이 정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했던 곡이었는데. 근데 그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얼굴 좋았어요. 빨개진다. 아니 뭐 잘하고 뭐 어떤 우승 여부에 따라 뭐 그걸 떠나서 뭐 저희끼리 나름대로는 또 도전이었고 그죠. 또 아직은 또 젊은 나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그냥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나이 때는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뭔가 한 곳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극단도 사실 이렇게 보면 작품들이 뭐 예전에 해오던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꾸준하게 도전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 창극단과 저희의 모습이 또 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돌이라는 곡도 정말 과감하게 저희가 도전을 나름대로 저희의 그 뭔가 부끄러운 그걸 다 깨고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하던 장르는 또 아니니까 굉장히 저희에겐 큰 도전이었거든요. 되게 뭔가 우리끼리 엄청 큰 도전이었는데 흑역사가 아닌지 그게 뭐 저희끼리는 조금 부끄럽게 저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어쩔 수 없는 그 국악 바이브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정말 아이돌 분들이 하시는 그런 제스처나 이런 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국악인이 하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느낌이 좋아서 재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그래도 멋있는 모습, 기왕이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 막 동작도 연습하고 했는데 막상 TV 나온 거 보니까 와 역시 아이돌들은 아이돌이다. 역시 아이돌 그분들은 또 우리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시니까 그래서 아내리기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 반응이 정말 그게 좋았어요. 외국인 댓글이 독특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 때의 그 좋은 또 추억이 또 지금의 저희를 또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아까 진짜 그 어릴 때 그렇게 국악신동으로 막 텔레비전 많이 나오시고 활동하다가 중간에 남아공으로 유학을 갔다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뭐 오신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네. 우리 기자간담회에서도 남아공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 네. 남아공에서 뭘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아프리카 음악도 배우고 싶어서 갔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악을 하다 보니까 네. 외국에서 공연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 세계의 음악이 국악밖에 없는 줄 알고 저는 살아왔던 거죠. 네. 어렸을 네. 때 유년기를. 그러다가 이제 해외 공연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음악들을 접하고 하면서 그게 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음악도 있구나.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인도에 공연을 갔었을 때 그 인도 음악 하시는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인도 타악기 막 이런 걸 연주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그냥 나도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옆에서 그거를 딱 캐치를 하시고 네. 그게 몇 살 때였는데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초등학교 뭐 2, 3학년 뭐 2, 3학년 때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언젠가 이 아이를 외국에서 좀 외국에 유학을 공부를 좀 한번 보내야겠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마침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이때가 막 변성기가 막 올락말락 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습을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네. 좀 목에 지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변성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래 그럼 이때 유학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외국 유학 가보는 게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너무 좋다고 네. 외국 음악을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타악을 네. 공부를 하고 제가 원래 그 전에도 이제 사물놀이도 하고 네. 그랬으니까 이제 타악을 제가 되게 즐겁게 드럼을 그때 한참 막 배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타악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타악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리듬의 네, 진짜 네. 원산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아프리카의 음악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앞으로 국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정말 그 말이 딱 나오고 나서 3일 뒤에 바로 떠났어요. 어머머. 네. 그렇게 빨리요? 그래서 추진력인데요. 네. 네. 가서 뭐 학교도 안 정해져 있었고 네. 근데 그냥 가셨어요. 가서 그냥 호텔방 가서 네. 네. 거의 한 달을 호텔방에서 지냈죠.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부모님 다 같이 가서 네. 이제 거기 뭐 숙소 그다음에 집 뭐 알아보고 뭐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네.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가서 제 기억에도 그 가서 이제 초등학교 한국에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네. 그때 제 기억으로 방학이었는데 방학 때 네. 이제 거길 넘어가서 네. 이제 그 나라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니까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가서 이제 초등학교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해서 네. 한 거의 1년 좀 안 되게 네. 그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네. 중학교 국립학교로 이제 네. 다시 네. 전학을 가서 시험을 봐서 들어갔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다니면서 네. 중학교까지. 네. 그래서 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4년 그렇죠. 네. 오래 계셨네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국악예술고등학교. 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네.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네. 전북대학교. 네. 까지 네. 그래서 졸업을 다시 하고. 이제 국악. 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유학 간다 그러는데 남아공으로 가서 아프리카 이 타악을 배우고 싶어서 갔다 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 이렇게 흔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을까? 그렇게 다녀오신 게 뭘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음악적인 영향이 가장 컸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네. 굉장히 늦게 경험했을 법한 그러니까 뭐 정말 성인이 되고서 경험을 했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이 나이 때 네. 경험을 했고 뭐 특히 뭐 학교에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열심히 국악을 공부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국악 연습하고 이랬을 것인데 네.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그 뭐 오케스트라, 서양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재즈 밴드 뭐 이런 다양한 음악 활동들을 거기서 또 하면서 아프리카 전통 타악기도 제가 배웠고 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 국악과 밴드에 대한 국악과 서양 음악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그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국악이 이 재즈 밴드와 네. 또는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네. 그런 영향을 그때 가장 많이 제가 받았던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 나라에 있으면서 그 이제 한국 그때 요즘에는 굉장히 체육 이런 거를 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육은 조금 이게 상대적으로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좀 등한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 나라는 체육을 너무 열심히 네. 네, 그래서 항상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2가지 이상씩 체육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럭비 선수도 학교 럭비 선수도 했었고 테니스도 네.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오히려 그때 정말 한국에서 제가 있었다면 평생 네.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그런 경험들을 음악적으로도 그다음에 제 인생에서 네. 또 할 수 있었어서 네. 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신동으로 유명했는데 한동안 그렇게 뭔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충전을 제대로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정말 충전을 네. 제대로 하고 왔죠. 네. 그때가 사춘기 시절이기도 네, 했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때 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국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또 외국의 어떤 또 다른 문화를 접하고 와서 이 네. 한국 음악에 대한 그 갈증이 더 생기지 않았나 네,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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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 시간이 그렇죠. 마지막 곡을 듣고서 얘기를 할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준비해 주신 곡이 절창. 네, 작년에 했던 공연이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작년 3월 달이었죠? 벌써 그렇게 됐나? 4월 달인가? 거의 1년 됐어요. 4월. 거의 1년 가까이 됐네요. 네. 네. 4월이구나. 네. 그랬구나. 작년 4월에 저희가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새롭게 네. 우리 기존에 있었던 국립 완창판 소리의 다른 버전, 네. 약간 좀 젊은 소리꾼들의 버전으로 절창이라는 공연을 함께 네. 유태평양 씨와 같이 함께 2명이서 올렸어요. 네. 그 공연의 이름이 절창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수군가의 네. 고고천변의 네. 대목을 저희 둘이 입체창으로 불렀던 대목입니다. 입체창이라는 게 이제 같이 한다는 뜻으로 입체적으로 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네. 뜻인가요? 네, 나눠서 분창하거나 네. 이런 개념, 그리고 서로 역할을 나눠서 아, 같이 함께 네. 부르는 네. 입체창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양양 둥둥 높이 떠 양고 잦은 안개를 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에 있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 하나 나눈내고 부평의 물에도 응실어령은 잠자고 자교세월을 나러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 바가여이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난을 탕탕 요리 저리 요리 황금동 실떠 사면을 바라보니 시광은 700여 하광은 1100인데 전에 무산 11봉은 구름밖가 멀고 예예수상은 일천리 누나 앞에 경계로다 오천하 너의 동담으로 버렸고 건곤한 너희 하야 이래도 실떠 남운전다를 밝으니 오연금도 끌어졌네 딱포르 동두 가는 여백 조각달의 무강 속에 조의 왕어 원혼이요 모래 속에가 잠시나야 천봉만학을 바래보니 안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라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계산 파물이 원체 산은 칭칭칭 높고 형 소풍의 야자파 우라 붕붕 깊고 반사는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장송은 낙낙 늘어진 잡목 펑퍼진 떡갈다리 몽동칭은 굴모르다리 허름한 줄눈수 허들의 번남. 네, 절창 수군가 중에서 고고천변 네.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이서 나눠서 이렇게 이게 판소리 아니야 창극의 그 전 형태라고 아까 나갈 때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판소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혼자서 하는 1인 형식의 어떤 예술 장르였는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요구가 또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 예술이 항상 이렇게 같은 형태로만 존재를 할 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은 판소리를 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분창 형식이라고 네. 하죠. 각자 역할을 맡아서 그거에 나눠서. 맞는 네. 노래를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입체창이라는 형식에서 이제 점점 이제 창극의 형태로 이제 점점 조금 더 연기적인 요소도 가미되고 이제 무대 예술적인 어떤 그런 네, 네.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이제 창극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저게 수군가인데 좀 전에 들었지만 이게 두 분이 배운 수군가가 제가 그 무슨제 하는 그 제가 같은 거라서 이제 같이 했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다른 게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수군가가 이제 미산 미산제? 박초월 선생님께서 네. 만드신 이제 수군가인데 네. 그 미산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설이라든가 네. 또 이런 어떤 멜로디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음. 네, 그건 이제 각자의 스승님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또 판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기보다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걸치면서 그렇죠. 또 자기화 시켜지는 것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사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아까 고고천변에서도 나왔는데 각자의 어떤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맞출 거는 서로 맞추되 이게
오히려 화음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각자의 마음, 각자가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화음 형식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듣기 괜찮으면 한번 살려두자. 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판소리 안에서 화음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네. 일부러도 새롭게 화음을 그러게요. 넣으셨나. 네,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각자가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예쁜 화음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럼 이건 한번 살려보자. 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경우가 있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작업들이. 네. 마당놀이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마당놀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어떤 창극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장르인 거죠.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마당에서 즐겼던 그런 놀이 형태들이 연극에 이제 한국의 연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탈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연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놀이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종합적인 형태로 이제 마당놀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드신 거죠. 네. 네. 재밌네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지금도 느꼈지만 그 의성어, 의태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그 뭐 무슨 새소리, 짐승소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푸르르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 리어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나요? 나와요. 네. 나와요. 그 말씀도 재밌네요. 네. 리어에도 많이 나와요? 네, 얘기할 맞아요. 것처럼 네. 얘기하더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나온다는 말을 이를테면 어떤 거 좀 궁금해서 저는 들을 리어에, 때마다 너무 그 생동감 있는 그 맞아요. 의성어, 의태어가 재밌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 소리 들을 때마다. 뭐 네. 정말 뭐 히뜩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지금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 잘 생각 안 나는데 하다 보면 네. 이질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거 원래 이게 판소리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대사나 가사들이 되게 소리하는 사람 입맛에 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존에 있던 판소리 작품들을 저희는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판소리에 어울리는 어떤 단어들이나 네, 네. 그런 어법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어법과 다른 단어들, 판소리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로 네. 노래를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쵸.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기존에 저희가 판소리 5바탕 외에 뭐 12바탕 안에 리어왕이라는 작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판소리 어법에 잘 맞아 떨어지고 그 말씀 잘 하신 게 오히려 그것도 되게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소리랑 잘 어울린다라는 거를 딱 느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배상식 선생님이 대단하고 느낀 게 네. 대본 이 텍스트가 주는 어쨌든 그 텍스트 안에서의 소리를 입히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우리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소리적으로 잘 입히게끔 그 단어나 그런 말들을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한승석 선생님께서 네. 작창하시는 방식이 사실 워낙 또 원래 본인 그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소리를 하셨고 그죠. 그거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소리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쉬워서 편하다기보단 예전부터 하던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소리를 짜셔가지고 네. 솔직히 멜로디는 정말 테크닉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요. 테크닉적으로는 저희가 진짜 한 곡을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이걸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은데 이걸 부르는 이게 딱 익혀지고 난 다음에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말하는 호흡하고 너무 비슷하게 소리를 작창을 하셔가지고 그런 점들도 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그 판소리는 이제 선생님한테 계속 들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보 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작품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지금 이 리어 같이 이제 작창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창하신 분에게 이제
전수를 이제 받죠. 이제 네. 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게 악보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소리꾼들은 악보를 읽는 것보다 어려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악보를 읽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악보로 그죠. 표기가 네. 안 되는 안 경우가 되니까. 더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는 그냥 직접 선생님의 이 모양을 보면서 그걸 보고 또 그걸 듣고 표현을 해내는 게 훨씬 저희한테는 더 익숙한 거고 소리꾼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 기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네. 쓰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임새 기호 같은 것들이 네. 다 각자 각자만의 악보가 있어요. 알아볼 네. 수 있는 기호들을 다 표시를 하면서 네. 그 음을 약간 그려가요 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 계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노래들을 다 악보로 이제 받으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악보를 가지고 판소리적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테크닉들을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서 넣는다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다양합니다. 요즘은 이거를 공연을 하면 어쨌든 촬영을 해서 이게 남지만 예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냥 녹음이 없이 그냥 아까 선생님이 해주는 걸 듣고서는 이제 따라한다고 하셨잖아요. 딱 그런 과정으로만 계속 구전됐을 걸 생각하니까 진짜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니까. 스승님께서 막 이제 공부했던 시절 네. 얘기를 들어보면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네. 선생님한테 엄청 맞기도 하고 북채로 막 이랬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실 좋은 시대에서 정말 네. 태어나서 네.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 녹음기 그것 때문에 너네가 연습을 안 하는 거라고. 아, 네, 맞아, 어쩌면 그런 그럴 수도 말씀을 하셔요. 왜냐면 그놈의 녹음기를 때문에. 믿고 하니까 네.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딱 레슨 받고 그때 수업 딱 하면 정신 딱 차리고. 그렇죠. 네. 바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이걸 상기시키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냥 녹음기 한번 딱 틀어놓고 레슨 받고 나서 실컷 놀다가 레슨 그 다음 주 오기 전에 몇 시간 들어보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습이 되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좀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국악 쪽에서는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저런 거를 영상으로 남은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너무 좋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공연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공연을 한다고 할 때도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참고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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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런 걸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저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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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창극 리얼을 앞두고 있는 국립창극단의 김준수 씨, 유태평양 씨 모시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뭐 앞으로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어떤 소리군요. 어찌 보면은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도전해보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 정말 많은 소리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으로의 30대를 조금 더 어떻게 그려가 볼지를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40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마도 열심히 도전하고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소리꾼 그리고 또 나중엔 결국에는 뿌리가 굳건한 깊은 나무가 되고 싶은 게 또 제 마지막 목표죠. 네. 그러게요. 저도 뭐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예술가로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 그걸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냥 정답은 항상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재밌는, 예,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면 더욱 좋고, 예, 그냥 나의 어떤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예술가가 되자. 예, 그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렇죠. 꼭 창극이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창극도 그냥 이 표현의 수단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표현의 수단이고 그 창극 속에는 사실 뭐 무용이라는 장르도 있고 또 판소리라는 장르 뭐 정말
다양한 종합 예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장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창극이라는 장르 속에서 배우는 게 항상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또 다른 어떤 장르로 저의 세계를 또 표현하는 날들이 또 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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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3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창극 리역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나와주셔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